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2월 17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하죠? 약간 영어 화면을 페이지를 띄워넣었기 때문에 일단 이항홀딩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갈까 해요. 워낙 지금 포털에서 핫한 부분이니까 일단 홀딩스니까 무슨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항홀딩스 이게 이제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고 드론 관련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고 근데 지난 밤 사이에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포털에서도 네이버에서도 굉장히 실시간 검색어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왜 폭락을 했냐라고 봤을 때 위장 판매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미국 증시는 상한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2.69% 폭락을 했고 지금 시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는 좀 올라오고 있긴 하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저번에 커피 그 체인점 하나도 문제됐었고 중국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일단 조금만 뭐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바로 좀 중국 기업들은 급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발생했다. 또 위장 판매가 이게 좀 더 기다리고 내용들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사실로 들어가면 사실상 뭐 분식회계인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뭐 상장 폐지로도 연결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뭐 계속 올라가긴 하네요 시간에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급락을 했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일단 그렇다면 드론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오늘 조금 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염두로 해두고 우리 증시랑 연결해서 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미증시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거 지금 18억회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뉴스로 넘어가서 보면 뭐 포장재 사전 검사 받아라 참 이게 뭔가요? 황당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이게 개정안 뭐 발의니까 이거 입법 그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에요. 통과된 건 아닌데 어쨌든 발의를 했다는 거에서 어이가 없고 황당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친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지금 사실 친환경이라는 게 지금 워낙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지금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도 않은데 이러한 규제를 건다는 게 참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굉장히 빨리빨리 지금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포장재 사전 검사를 받으라는 거는 뭐 사실상 기업들의 경영을 천천히 하라 약간 그런 부분이고 뒤처져라는 약간 그런 뭐 이야기로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일단은 발의 정도만 한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법안이 통과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뭐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25조 원 코로나 대출 6개월 연장 뭐 부실폭탄 더 커진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뭐 금융위원회는 뭐 이렇게 그래서 지난해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여러 측면에서 그러한 부실이 금융권을 이전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하여튼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어 어떻게든 일단은 경제부터 살리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채 같은 경우는 유예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돈을 계속적으로 풀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뭐 추가로 요 상황이 우리 금융권과 우리 또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마트 이렇게 뭐 이마트 어제 올랐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랑 이마트가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어제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좀 괜찮은 자리가 들 주고 그냥 올라가 버렸는데 쿠팡이 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의 우리 업체들이 우리 시장에 상장된 업체들이 싸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쿠팡 원가과 비교하면 저평가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추가로 아무래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추가로 뭐 앞으로 뭐 이커머스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실제 어제 조금 움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한번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그
지금 그냥 정말 순수하게 쿠팡 관련주로 오른 종목들, 쿠팡 관련주로 강하게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지금 뭐 여기서 더 가더라도 결국 오버슈팅 구간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서 좀 더 가더라도 오버슈팅 나오고 밀렸다가 진짜 쿠팡이 상장하는 날 바로 직전 내지 조금 더 움직이다가 뭐 이렇게 쌍봉 잡을 가능성도, 고점을 두고의 쌍고점, 쌍봉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겠고, 하여튼 현재 쿠팡으로 직접적으로 움직인, 급등하면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 오히려 간접적인 쿠팡에 으로 인해서 싸 보이는 그런 종목 및 뭐 간접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을 계속적으로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한파 뒤엔 폭염, 한겨울부터 벌써부터 에어컨 전지 뭐 이렇게 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항상 계절을 두 계절 정도는 앞서갈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사실 시장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 슬슬 에어컨 관련된 종목 조금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제 뭐 나온 건데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뭐 좀 움직이는 거, 이 내용을 무색하게 하면서 주가가 뭐 테슬라의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상장된 테슬라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좀 밀릴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계속 어떻게 되는지 우리 증시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테슬라 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테슬라 주가는 뭐 빠졌습니다. 2.44%. 일단 추세가 좀 꺾이는 흐름이긴 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뭐 진행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본 증시인데 뭐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가 쉬는 동안 뭐 일본 증시는 열심히 달렸어요. 우리는 뭐 어제 코스닥 뭐 이슈도 있었고 뭐 그냥 답답한 흐름이긴 한데, 지금 뭐 버블 시대 수준 과열이다라고 하는데, 버블이라는 건 사실 뭐 일본 증시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증시에 대해서 버블이라는 게 결국에 터져야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버블이냐 아니냐를 논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런 가운데 여기 보시면 뭐 예금으로 더 갔대요. 1월 달에 여기 보시면 뭐더,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하여튼 서로 아시아 증시 뭐 미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뭐 다 연결돼서 글로벌 시장은 다 연결돼서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동조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본 증시가 이렇게 갔다고 하니까 우리 증시도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10년 동안 박스 피해서 탈피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 응축한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 정도 가고 끝나는 거는 좀 아니다 이거죠. 물론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증시 코스피 기준 우리 증시 기본적으로 상승 대세 상승 기간에선 한 보통 200 260 262% 정도, 그 정도 상승이 좀 나왔던 걸로 좀 통계적으로 기억이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직 좀 남았거든요. 한 3,700 정도까지는 여력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 통계치를 고려한다면 저점 대비 통계치를 고려해봤을 때는, 그리고 또 뭐 추가로 뭐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심리적인 뭐 4천 포인트에 대한 것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 우리 증시가 더 가긴 갈 건데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행보 계속 하다가 조정 훅 줬다가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지금 코스피 행복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 주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리고 물론 사람들이 너무 간다라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분명 하방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고려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돈이 굉장히 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버블을 물론 조심은 해야 돼요. 계속 과거에도 제가 개장전 이야기에서 이론적인 거랑은 현재 분명 비교했을 때 분명 과열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이게
미래 그것을 끌어갔을 때 상승까지도 고려한다면 조금은 하여튼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버블을 논하기에는 어쨌든 이론적인 거 대비해서는 과열인 건 맞지만 버블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 같긴 하지만 약간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상승 추세가 중에 쉬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하면서 어느 시장에서는 똑같아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관리는 하면서 상방에 대한 미래를 보고서 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뉴욕 증시 보면 국채금리 이게 기준금리 상승은 안 할 거예요. 미 증시는 당분간 미국에선 그렇지만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더 내려보면 쭉 봅시다. 여기 보시면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1.3%를 기록하면서 작년 2월 이후 최고 금리에 나타냈다. 이게 그러니까 10년물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10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금리라는 것은 지금 돈을 미래 그러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약간 바꾸는데 약간 기여를 하는 협조적인 평가치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래에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돈에 대해서 그 급부로 반대급부로 금리가를 높이 평가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일단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국채금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라는 것은 결국에 금리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런 돈을 푸는 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뭐 화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다른 기사 보면 뭐 인플레 우려 공존한다라는 건데 지금 어쨌든 인플레가 오던 말던 일단 전 세계는 돈부터 일단 풀고 경제부터 살리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어, 원유, 곡물, 구리값, 뭐 그때 인플레 경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네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사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미 많이 풀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재 이런 식으로 뭐 결국에는 요 라인 이 안에서 놀고 있지만 일단은 3100 위에서 노니까 긍정적이다. 이제 뚫어주면 땡큐고 3200 뚫어주면 땡큐고 밑으로 밀려주고 왔다 갔다 해주면 결국에는 60일 이동평선 닿을 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테고 만약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흐름에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공매도 재개에 따른 대형주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도 가능성은 염두를 해둬야겠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계좌에 너무 대형주로만 편중한 편식적인 계좌 운영을 하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 일단은 뭐 부목상은 좀 짜증나는 흐름이 나왔어요 어제.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양봉 이렇게 세워놓고 음봉으로 그냥 깔끔한 조정. 뭐 그냥 양봉 하나 이렇게 나오면 조금 사이즈 큰 지수 양봉 하면 다음날 그냥 음봉 하나 나올 거는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 그냥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4조 이상의 종목이 안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 외에 다른 종목까지 합치면 더 될 텐데 그럼에도 일단은 일봉으로 봤을 땐 분봉상으로는 진짜 별로였지만 일봉으로 봤을 땐 그냥 전향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닿으면서 오늘 좀 양봉을 뽑아줄지 아니면은 추가로 좀 흘러내려줄지 지켜봐야겠고 계속적으로 뭐 별거 없는 지수 흐름이라 딱히 이야기해드릴 상황은 없지만 지금 뭐 위치도 뭐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돼서 뭐 바닥권 위치는 아니지만 역회된 숄더로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고려해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고 항상 리스크 관리 매매하실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시나리오대로 매매하시라는 의견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